지금 이제 댓글창에서 굉장히 또 많은 분들께서 유심히 또 관심을 가져주시는 분들 바로 이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이 한화이글스에 대한 이야기인데 한화이글스 올해도 사실은 뭐 리빌딩이다, 2022 시즌 리빌딩이다 또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한화에게 리빌딩이란 과연 무엇인가에 대한 얘기를 저희가 좀 해보도록 하겠는데요. 지금 많은 분들께서 화가 나셨어요. 뭐 리빌딩 꼴찌 합리화다, 뭐 훈련 많이 안 하고 무슨 성적을 바래. 몽둥이님께서도 하나구단 목표는 전패인 듯 목표 향해 열심히 해라. 이것도 또 얼마나 실망을 하셨으면 또 이렇게 말씀을 또 하실까 싶기는 한데 한화이글스 또 올 시즌에도 3패로 시즌을 시작하고 말았습니다. 마음껏 정말 그 댓글 창에다가 이제 팬들이 생각하고 계신 그런 얘기들 많이 이렇게 남겨주시면은 오히려 좋을 것 같아요. 그래요. 지금 포터에리님께서도 퓨처스에서 제대로 성과 낸 적도 없는 1-3년차 상위픽 야수 1군에 돌려가면서 기회주는 하나씩 리빌딩 이거 효과 있느냐 뭐 이런 얘기 여러 가지로 지금 질문하고 계시는데 답답하시니까 이런 얘기를 하시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맞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한화이글스의 리빌딩 과연 언제 끝날 것이냐. 지금 뭐 이제 쭉 보다 보면 최근 7년 동안 4월에 너무너무 좋지 못했습니다. 이제 2018년을 제외하고는 2019년에도 뭐 4할 성적을 거두긴 했습니다만 최근 3년 동안에는 2할 9푼 1리의 성적 그리고 3할 9푼 1리의 성적 올 시즌까지는 아직까지 첫 승을 또 신고를 하지 못한 그런 상황입니다. 이거 참 여러 가지 이유들이 정말 많은데 팬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일단 제 생각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어떠한 그 리빌딩이라는 게 사실 어떻게 보면은 좀 피해간다는 대답처럼만 저는 들려져요. 피해간다. 구단 입장에서 면피성 발언이다. 다양한 선수들한테 기회를 주고는 있어요. 네네. 이게 리빌딩의 시작이다. 다양한 기회를 주면서 이 선수들의 기량을 끌어올려서 이제 팀을 어떻게 좀 다진다. 뭐 이런 얘기인 것 같은데 너무 많은 선수한테 기회를 주는 게 저는 문제인 것 같아요. 쟤도 15, 쟤도 15, 쟤도 10게임, 쟤도 10게임. 너무 많은 물론 많은 선수한테 기회를 주는 거는 맞지만 어느 정도 라인업이 구축이 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제 뭐 27명의 엔트리 안에서 어떻게 이제 그 라인업을 잘 짜느냐 이거는 이제 뭐 코칭 스태프과 감독의 몫이기는 한데 확실하게 그 가능성이 있고 이 선수가 도움이 된다라고 하면은 좀 과감한 기용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많은 선수들한테 기회가 돌아가는 것도 그렇고 일단은 야구 자체가 기량 자체가 저는 많이 떨어진다고 봐요. 한화이글스의 야구가 선수 개개인이 기량 자체가 현저히 떨어진다고 봐요. 다른 이제 나머지 9개 구단과 비교를 하자면 또는 각 포지션에 있는 선수들과 비교를 하자면 기량 자체가 많이 떨어진다고 봐요. 이거는 뭐 야수뿐만이 아니라 투수도 마찬가지고. 맞습니다. 지금 이제 말씀해 주시는 게 결과적으로는 조금 뭐 이렇게 얘기하면 좀 그렇겠습니다만 이 가능성, 잠재력이 있는 선수들은 뭐 일단 박아놓고 쓰고 안 그런 포지션, 뭐 경쟁자들이 많은 포지션에서는 뭐 15수 기회 줘보고 돌려가면서 이렇게 쓰는 게 결국에는 선수들의 성장에 그렇게 크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고 들리거든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뭐 도상현 기자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고 팬들의 생각은 또 어떤 생각일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일단 그런 부분이 좀 아쉬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기회는 이미 퓨처스에서 육성을 통해서 좋은 선수가 선발이 되고 그 선수는 과감하게 기용을 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선수가 만약에 안 돼서 또 바꾸고 계속해서 교체가 되는 문제 이런 것들이 좀 아쉽기는 하고 프런트 같은 경우는 마지막 선택이 외국인 감독이었던 것 같아요. 이제 외국인 감독이 왔는데도 성적을 못 나면은 이거는 뭐 프론트가 책임을 지던 감독이 어차피 감독이야 뭐 성적 안 나면 당연히 나가겠죠. 그렇죠. 프론트가 책임을 져야 될 것 같아요. 당연히 그래야죠. 이거는 선수들의 문제도 분명히 있지만 프론트의 문제도 굉장히 저는 크다고 봐요. 지금 이제 준경상리님이 대전 가보면 시내버스 세대 중 한 대가 한화이글스 다큐 광고일 정도로 적극적인데 정작 선수에 대한 투자는 없다 얘기를 해주셨는데 저도 이 다큐멘터리 봤거든요. 지금 이제 3화까지 봤는데 이 김태균 선수도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 이제 선수 생활할 때는 프론트가 문제라고 생각을 했었대요. 그랬는데 이제 팬들이나 아니면 이제 프런트나 뭐 김태균 선수 혹은 이제 선수단을 이제 너무 비판하는 그런 기사들만 많이 나오다 보니까 좀 속상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하는 부분이 있는데 프런트도 그런 얘기예요. 감독은 나가고 선수는 욕먹는데 선수도 뭐 방출되고 하는데 프런트는 계속 있다.
뭐 10년 동안 계속 있다 이런 거에 대해서 또 불만을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 팀의 레전드 선수이자 영구 결번 선수가 음. 그런 얘기를 했다는 거는 정말로 뭐 이 팀에 문제가 많다는 거죠. 네. 많을 수밖에 없고 저도 김태균 전 선수 생각에 동의를 합니다. 예, 일단은 수베르 감독 기간까지는 일단은 우리가 기다려 봐야 될 것 같아요. 기다려봐야 된다. 네, 네. 저는 한화가 정말 야구를 잘해서 야구의 흥행이 충분히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팀이거든요. 그렇죠. 근데 지금 수년째 지금 똑같은 이런 성적표를 계속 받아들여야 된다는 게 저는 팬들한테 정말로 미안한 마음이 있다면은 정말로 책임을 져야 될 부분들은 전부 책임을 지고 바꿔야 될 게 있으면은 다 바꿔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요. 지금 팬들은 바꿀 수 없어요. 한화 팬들은 아무리 한화 이글스의 성적이 좋지 못하더라도 끝까지 야구장에 남아서 정말로 울부짖어주고 응원해주고 정말 마음을 다해서 그렇게 수년간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그렇죠. 선수들은 보면은 그런 게 별로 보이지 않는 것 같아요. 이렇게 뭐라 그래야 돼요? 정말로 좀 간절함, 네, 간절함 같은 모습이 크게 지금 뭐 느껴지지가 않는 것 같고 프론트의 가장 큰 문제는 또 하나는 뭔가 구단 알리기, 광고 이런 거에만 너무 이벤트 마케팅 이쪽은 야 운동만 잘하면은 알아서 팬들이 그 팀을 알아주고 야구장에 찾기 마련이에요. 그쵸. 그러니까 성적이 안 나니까 이렇게 해서라도 팬들을 어떻게 해서든 야구장에 끌어들이려고 하는 그런 생각이 물론 프론트가 가지고 있어야 되고 해야 될 몫이기는 하지만 네. 야구가 먼저라는 거죠. 예, 야구를 잘하는 게 먼저라는 거죠.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결과적으로 그래서 이제 하나가 좀 바뀌기는 할까요? 결과적으로 어떻습니까? 좀 전망. 저는 부정적으로 보여집니다. 아직까지는. 네, 아직까지는 현재까지의 뭐 방향은. 일단 올해를 이제 놓고 보자면은 네. 사실 크게 기대할 만한 그런 게 좀 없는 것 같아요. 성적을 뭐 기대할 만한 건수가 없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지금 뭐 세 경기를 우리가 지켜봤음에도 불구하고 뭐 세 경기 놓고서 이렇게 말씀드리기도 그렇지만 그게 어떻게 보면 지지난 시즌 한화 야구의 그냥 연장선상인 것 같아요. 예, 뭐 이렇게 뭐 특출나게 지금 뭔가 반등의 여지가 보이지가 않습니다. 물론 뭐 문동주라든지 뭐 이렇게 좋은 신인들을 영입을 했는데 이 선수들 결국 지금 부상 때문에 나오지는 못하고 있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뭔가 계속 지금 뭐가 맞아떨어지는 게 없어요 지금 하나는. 예. 참 안타깝습니다. 지금 팬분들께서도 채팅창에서 이제 화가 나신 부분 저희가 충분히 또 이해가 되는 것 같네요.